더 깊은 이해를 위한 10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드라마 편 옥중화와 관련해 갖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드라마 옥중화가 방영하고 있는데 이 옥중화는 이 갑이라는 궁녀가 왕의 승은을 입은 상태에서 감옥에서 아이를 낳죠. 그래서 그 감옥에서 태어난 아이가 여자 주인공 진세현 씨가 연기하고 있는 옥녀입니다. 옥녀가 전옥서에서 많은 기인들을 만나갖고 여러 가지를 배우고 아주 머리가 좋죠. 아주 훌륭한 다모가 되고 싶어하는 여자아이인데 그 여자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가라는 드라마 초반부터 굉장히 궁금증을 유발하는 거였습니다. 중종에 따르면 명종과는 이제 남매가 되는 거죠. 독살당한 인종이 첫째 오빠, 명종이 둘째 오빠, 그리고 옥녀가 셋째가 되는 거고, 오늘은 옥녀의 첫째 오빠가 될 수도 있고 독살당한 인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종은 보위까지 올랐던 조선의 왕입니다. 근데 이분은 신하들이 너무너무 좋아했던 왕이죠. 보위에 1년도 있지 않았는데 나중에 그 이후에도 신하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인종께서는 이렇게 하셨다. 인종 대왕은 이렇게 했었다. 이렇게 기억을 많이 합니다. 평이 너무너무 좋은 신하들한테. 좀처럼 조선왕조실록에서 보기 힘든 케이스죠. 인종은 중종과 장경왕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장경왕후는 중종의 두 번째 부인이죠. 16살에 중전으로 처음 간택된 분인데 중전이 어린 나이에 중전이 되었지만 9년 동안 중궁에 있으면서 스스로 엄격하고 후궁들에게 굉장히 후덕하고 안팎으로 칭송이 자자했던 왕비입니다. 친족과 관련해 가지고는 한 사람의 벼슬도 왕한테 청탁하지 않았던 분으로 알려져 있고, 역사로 봤을 때 이분이 오래 계셨다면은 조선 역사가 참 많이 달라졌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장경왕후 다음에 들어온 사람이 권력의 화신과 같은 문종왕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태어나자마자 모친이 죽었고, 그리고 남겨진 이 아기 세자는 골 밖에서 재상들에 의해서 재상가에서 키워집니다. 그리고 연산군이 폐위되면서 왕이 된 게 중종이고, 그리고 그때 중종은 결혼을 한 상태였어요. 그분이 단경왕후 패비신씨인데, 패비신씨는 그 아버지가 연산군 부인의 오빠예요. 그러니까 연산군이 폐위되면서 그 신수군도 다 척살되고 그의 딸인 왕비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패비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첫째 왕후가 이렇게 패비가 되고 다음에 두 번째 왕비가 장경왕후 윤씨인데 그 윤씨가 낳은 아들이 인종인 거죠. 근데 인종이 태어나자마자 장경왕후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굉장히 이 아이를 안타까워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영특하고 신하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남곤 같은 경우는 당시 실세였던 남곤이 관례에 없는데, 원래 관례대로라면은 7살이 돼야지 세자 책봉을 하는데 이 아이는 인종은 6살에 책봉을 하자고 주청을 올리죠, 신하가. 만약에 중전에 계셨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됐을 텐데, 문제는 중전이 친모가 아닐 때 세자의 자리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언제요? 이 중전이 새로 아이를 낳았을 때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종이 그 세자가 되었을 때 당시에 그런 상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전에 했던 드라마 중에 여인천하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그 드라마를 좀 보면서 이해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여인이 3명 나옵니다. 한 명은 장경왕후 다음에 들어오는 문종왕후죠. 여인천하에서는 전인하 씨가 맡았던 역할이고, 지금 이 옥중화에서는 김유숙 씨가 맡고 있는 역할입니다. 이 문종왕후가 아주 중요한 여인이죠. 또 두 번째 중요한 여인은 도지원 씨가 연기했던 여인천하에서 경빈 박씨입니다. 경빈 박씨가 당대에는 이 여인들 중에서 제일 세력이 컸죠. 왜? 우선 왕이 총애했고, 두 번째, 그 왕의 자리에 앉힌 박원종이라는 사람인데 그 박원종의 수양딸이었어요. 더군다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무도 아들이 없는데. 그러니까 첫째 아들을 낳은 거야, 첫째 아들을요.
복성군을 낳은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위세가 대단했겠어요. 세자보다도 나이가 훨씬 많죠. 그래서 제일 사실은 권력욕도 있고, 그리고 궁궐에서 영향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인천하 보면은 전이나 문정왕후하고 이 경민박씨하고 굉장히 싸우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둘 다 권력 욕심이 있기 때문에 싸움을 많이 나와요. 근데 나중에 1527년에 결국 세자를 저주했다라는 모함을 받고 경민박씨와 그 아들 복성군이 다 사살을 당합니다. 이거를 작서의 변이라고 하죠. 이렇게 두 번째 중요했던 여인이 경민박씨. 그리고 또 한 명 중요했던 여인이 희빈홍씨라는 여인이죠. 희빈홍씨. 희빈홍씨도 중종이 반정을 일으켜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연성군을 몰아내고. 근데 반정을 주도했던 중요한 인물이 박원종과 홍경주인데 홍경주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여인도 나중에 인종이 즉위한 다음에 역모에 휘말려가지고 궐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그 아들은 죽습니다. 타사당하죠. 그러니까 권력의 중심에 있다가 권력을 못 잡으면 다 이렇게 숙청되는 게 조선시대 때 아주 비일비재한 일이었죠. 이 여인천하에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는데 사실은 중요한 여인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창빈 안씨인데, 창빈 안씨는 별로 이렇게 경계할 만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권력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문정왕후하고 친했습니다. 경빈 박씨라든가 희빈홍 씨는 되게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잖아요. 또 그 아들들이 세자가 죽거나 폐해지면 왕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명은 되게 문정왕후하고 각을 세웠다면 창빈 안씨는 처음부터 그냥 이런 권력욕 같은 게 없었고 욕심도 없었고, 그러니까 문정왕후가 되게 편하게 잘 지냈죠. 사이가 좋았고 그 아들을 돌봐주고 결국 이 집안은 다 무사히 남는 거죠. 끝까지. 심지어 문정왕후의 지금 옥중화에서 왕이 명종이잖아요. 명종도 세자가 있어요. 아들이 있어요. 명종이 왕이 된 다음에. 근데 그 아들이 죽어요, 일찍. 그래서 아들이 없어요. 나중에는 후사가 없습니다. 근데 명종이 일찍 죽거든요. 근데 죽을 때 후사를 정하지 못하고 죽어요. 그래서 결국 이 명종이 죽은 다음에 그 보위를 잇는 게 누구냐면, 이 중전이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냐면서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창빈 안씨의 아들이었던 복성군의 삼남인 하성군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선조죠. 그러니까 선조는 조선시대에 유일하게 반개 출신입니다. 반개. 지금까지는 다 누가 왕이 되냐면 내 아버지가 왕인 사람이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적장자, 중전의 아들인 게 우선이고, 그렇지 못하면 후궁의 아들로 가더라도 기본적으로 아버지는 임금 혈통에서 나와야 돼요. 임금 혈통에서. 그런데 하성군은 아버지가 임금이 아니잖아요. 복성군이지. 근데 아버지가 임금이 아닌 사람으로 처음으로 왕이 된 사람이 선조예요. 그래서 이 선조가 컴플렉스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죠. 보통 드라마에서 선조가 나오면은 항상 둘 중에 하나예요. 이순신을 싫어하는 사람으로서 선조가 나오던가, 아니면 자기 아들인 광해군을 질투하는 사람으로서 선조가 나오던가. 그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반개로서 컴플렉스가 굉장히 있던 이 왕이 바로 선조입니다. 근데 결국 창빈 안씨가 권력으로부터 욕심이 없으니까 이렇게 자기 손자 떼에 가서 왕까지 나오는 거죠. 역사의 아이러니죠. 아무튼 모친이 없는 인종이 세자로 있을 때는 거리 정말로 여인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인종에게 진짜 위기는 17년간이나 아들이 없던 문정왕후가 아들을 낳은 거죠. 중종이랑 결혼을 해서 왕비가 되어서 아들을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권력 욕심이 아무리 많아도 뭘 할 수가 없죠. 아들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세자를 막 핍박할 수도 없어요. 내가 아들이 있으면은 핍박을 하겠는데 아들도 없는데 핍박해서 뭐 할 거예요. 자기 노후인데 세자가. 근데 아들을 낳은 거예요. 17년 만에. 그러니까 세자의 입장에서는 그 어린아이가
정치적 라이벌일 수 있는 거죠. 물론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났어요. 너무 많이 나지만 19살 차이가 납니다. 19살. 그러니까 문종왕후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인종의 나이가 2살인 거예요. 2살. 그럼 사실 문종왕후가 아주 어린아이 때부터 키운 거거든요. 사실 엄마하고 똑같은 건데 문종왕후는 너무 모질었죠. 이렇게 어린아이 때부터 키우면 거의 아들 아니에요, 진짜로? 아들인데. 당시 세자 인종의 유일한 후원 세력은 그의 외삼촌인 유님이었죠. 유님. 그런데 당시 분위기가 중종은 문종왕후에게 굉장히 기울어 있었고 또 그 막둥이 아니에요. 갑자기 난 얼마나 예쁘겠어요, 얘가. 경원대원군. 중종왕후의 아들 훗날의 명종 경원대원군이 얼마나 예뻤겠어요. 예뻐하고 또 중전의 동생인 윤원영, 옥중화의 정준호가 맡고 있는 그 윤원영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사람들이 왕이 저쪽에 마음에 있는 것 같다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세자 옆에는 이 유님이 있었습니다. 외삼촌이죠. 근데 왕의 마음은 경원대원군한테 가 있어도 최소한 세자와 유님한테는 뭐가 있냐면 명분이 있어요. 명분. 조선시대에는 명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얘기했지만 숙종이 세자 경종을 패하고 연인군을 세자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명분이 없으면요. 결국은. 그리고 더군다나 세자가 신하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너무 의젓하고 그리고 유교에서 말하는 그 도학군주의 풍모가 정말 풍기는,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신하들이 좋아했고 저 세자가 위치가 흔들린다는 거는 신하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분위기, 신망을 그만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정의 권력이 유님을 중심으로 한 세자 지지 사람들과 또 윤원영을 중심으로 한 문종왕후파가 두 개가 대립을 하는 거죠. 근데 둘 다 윤씨잖아요. 유님, 윤원영. 둘 다 윤씨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세간에서는 이 유님과 관련된 사람들을 대윤이라고 불렀어요. 대윤. 그리고 윤원영, 문종왕후 쪽 사람들을 소윤이라고 불렀어요. 팔을. 그래서 옥중화 드라마 보면은 소윤, 대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마치 야당, 여당 그러는 것처럼 당을 지지하는 거예요, 지금요. 서인, 동인 할 때 이런 것처럼. 대윤, 소윤 이런 식으로. 대윤은 유님, 소윤은 윤원영 그렇게 대립을 했습니다. 나중에 대립이 너무 커지니까 왕이 두 사람 다 징계를 내요. 그래서 유님은 귀양을 보내고 그리고 윤원영은 파면을 시켜버려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둘 다 징계 받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귀양을 가는 거는, 유배를 가는 거는 한양을 떠나는 거잖아요. 세자 옆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윤원영은 파면시키고 파시키는 거는 관직만 그냥 버리는 거예요. 관직만 버리고 서울에는 그냥 있는 거라고요. 굳이 윤원영이 없어도 그의 형인 윤원노도 있고 더군다나 문종왕후가 있으니까 이쪽 세력은 든든하다고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막 추청을 올려요. 유님을 유배 보내는 건 너무하다고 그런 식으로. 결국 유배를 보내지 않고 다른 쪽으로 조치만 취하는 걸로 결국 끝내죠. 근데 그때 이 사건이 중요한 게 신하들의 마음이 왕이 마음이 문종왕후 쪽에 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문종왕후 쪽 사람들도 더 마음이 흥분되는 거죠. 잘만 하면 세자 패해버리고 경원대원군이 세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 욕심까지만 갖게 되는 거죠. 19살이 차이 나는데 이런 욕심이 말도 안 되는 건데. 근데 문종왕후의 아들인 경원대원군이 왕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그의 형인 세자가 왕이 됐다가 일찍 죽어. 그러면 그 다음을 이어서 왕이 되는 거죠. 영조가 그렇게 왕이 된 거잖아요. 혹은 아예 지금 세자를 바꿔버리는 거죠. 패세자. 그런데 사실은 더 이 사람들한테 좋은 건 뭐예요? 세자 때 그냥 죽어버리는 거. 그게 이 사람들 생각에서는 제일 좋은 걸 거예요. 근데 정말로 중종 말년에 가면 소윤, 그러니까
윤원영파들이죠. 소윤들이 세자를 죽이려고 했다는 의혹을 가질 만한 사건들이 막 일어나요. 대표적인 게 중종 38년 1월 7일에 있었던 동궁전 화재 사건입니다. 세자는 살아남으려면 이때 이런 분위기에서 어머니가 있는데 친모가 아니고 근데 아들을 낳았어. 그럼 세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위기의식을 느껴야 돼요. 아버지가 죽기 전까지는. 그러려면 마음이 독해야 되거든요. 또 권력을 잡은 다음에도 독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 인종은 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었죠. 사실 지금 인종과 아주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훗날에 광해군이에요. 광해군이 세자로 있을 때 어머니가 친모가 아니죠. 계모가 들어왔어요. 나이 어린 계모가. 근데 그 계모가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 아들이 영창대군이에요. 나이 차이는 29살. 훨씬 많이 나죠. 훨씬 많이 나요. 그런데 이때 광해군은 아마 인종보다 더 불안함을 느꼈을 거예요. 왜냐면 인종은 자기 혈통이 아주 명분이 정확하잖아요. 적장자, 중전에. 근데 광해군은 중전의 아들이 아니에요. 후궁의 아들이지. 근데 영창대군은 뒤늦게 들어온 중전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할 수 있겠어요. 결국 왕이 된 다음에 광해군은 어떡합니까? 영창대군을 죽여요. 이 어린아이를. 이게 정치의 비정함이거든요. 그러면 인종도 사실은 경종도 제가 위대하다고 본 이유가 영조를 안 죽인 거라고 했잖아. 원래는 경종도 영조를 죽였어야 돼요. 권력에 따른다면 죽이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인종도 당연히 경원되어 온 건 죽여야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죠. 문정왕후는 아마 조선 역대 계모들 중에 가장 사악하고 욕심 많고 했던 계모라면 인종은 의부다들 중에 가장 착하고 성실했던 아마 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이 싸우는데 싸움이 되겠어요? 싸움이 안 되지. 그래서 야사에서는 이 화재가 났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인종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살아서 뭐하냐. 내가 죽는 게 효다. 해서 죽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근데 내가 죽으면 어머니한테는 효지만 아버지한테는 불효구나 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야사에서는. 근데 야사는 뭐 다 지어낸 얘기겠죠? 근데 이런 얘기가 들어온 것 자체가 인종이라는 사람의 그런 성품을 당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시간이 더 지났으면 문정왕후의 입장에서는 중종이 가능하면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았을 거예요. 왜? 아들이 나이를 먹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아들이 너무 어리거든요. 아들이 나이를 좀 먹어야지 그래도 세자를 바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종의 입장에서는 다행인 건지 중종이 죽어요. 그러면서 모든 조정의 기대를 받으면서 조선 12대 임금으로 세자가 왕이 되는 거죠. 이분이 인종입니다. 인종. 인종은 천성 자체가 어질고 유학에 굉장히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세자 시절에 동궁에서 옥대와 수성단주가 도난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신하들이 임금께 말해서 의심되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국문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세자는 이를 이렇게 문제 삼으면 많은 사람이 다친다고 못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보물은 귀한 물건은 결국은 돌아올 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랬는데 정말로 그게 팔렸다가 여러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다시 동궁전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역추적해가지고 범인을 잡았지요. 동궁전을 수리하러 왔던 인부가 겁도 없이 훔친 거예요. 세자의 초기 정치적 가장 큰 라이벌은 누구였냐면 경비인 박씨였어요. 왜? 세자보다 나이 많은 이복 형이 있었거든요. 복성군. 얼마나 이 라이벌이에요. 근데 모함을 받아갖고 결국 이 엄마와 아들이 다 죽어요. 근데 그때 복성군에게는 2명의 딸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동생이 있었고. 근데 인종이
직접 사면해달라고 막 청을 왕에게 상소를 올리죠. 또 불이 났을 때도 사람들이 아 저거 문정왕후가 한 거다 막 이거 의심하고 말이 많을 때 본인은 글을 쓰는데 어떤 글을 남겼냐면 내 잘못에 대한 하늘의 꾸지람이다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근데 이게 막 사람들이 보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인종은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요. 계모가 자신을 되게 싫어하는 걸 알았어요. 인종도. 그런데 하루도 거의 쉬지 않고 문정왕후한테 문안을 가고 효심을 다해서 모셨던 사람이에요. 어린 동생인 경원대원군을 굉장히 예뻐했고 진심으로. 신하들이 이런 왕의 인품을 모르겠어요? 알지요. 그러니까 인종이 등극했을 때 그 주변에는 간신이 없어요. 간신이. 다 아주 명망 있는 대신들, 살림의 맥을 잇는 살림. 그 당시에 한참 살림들이 중종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기묘사화로 인해서 선비 중에 선비라고 있는 조항조 같은 사람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인종이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슬퍼했다고요. 그래서 그때 살인들이 다 떠나고, 그런데 인종이 왕이 되니까 이런 살인들 중심으로 다 왕 주변에 몰려드는 거죠. 인재들이. 그래서 중종 시대 때 있었던 혼란을 끝내고 정말 인종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럼 인종이 왕이 됐으면은 우선 자기가 정치적으로 라이벌들을 먼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아까 대운과 소윤 있잖아요. 소윤은 자기를 끝까지 반대하고 세자자리에서 내려오게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윤원영 같은 사람들 다 숙청해야죠. 그런데 정치보복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도. 오히려 윤원영에게도 더 큰 벼슬을 주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런 아들의 착한 마음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 바로 문정왕후예요. 문정왕후는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이용해요. 아들의 이런 착한 성품, 그리고 신하들의 이런 마음, 이런 것들 이용하면서 아들을 막 달라볶죠. 뭐 나를 언제 죽일 거냐, 막 그렇게 말하면서. 신하들이 인종 때문에 굉장히 큰 고민에 빠지는 사건이 생깁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보통 평범했던 사람도 이 왕이 되기 전까지,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야심을 숨기고 그냥 굉장히 좋은 사람인 척 하다가 왕이 되면 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갑자기 너무 권력에 취한다거나 부패해진다거나 갑자기 독재자가 된다거나 막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인종은 보위에 오르면서 어떤 일을 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오른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그래서 유교 예법에 따라서 음식을 안 먹었어요. 거의 2달간을 그냥 미음만 먹고 제대로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왕을 공식석상에서 딱 봤을 때 너무 놀랐어요. 완전 삐쩍 말아갖고 너무 위험하니까. 그래서 그때 막 놀래갖고 대신들이 제왕의 혀와 서민의 혀는 같지 않습니다 하면서 그만 이런 모습을 중단하고 제발 고기 반찬을 드시라고 막 주청을 올린다니까요. 임금이 영전 앞에 직접 곡하고 조문하는 거를 공림이라고 하는데 인종은 죽은 아버지 영정 앞에 하루에 5번씩 공림을 했어요. 지금 몸이 약해갖고 자기 몸도 거느리지 못하는 그 시점에서 하루에 5번씩. 그렇게 5개월간을 유지를 했습니다. 신하들이 계속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5개월간을. 근데 문제는 그러고 나서 몸이 잘 회복이 안 됐어요. 음식을 못 먹고. 그런데 갑자기 병세가 막 악화가 돼요. 드라마에서는 또 야사에서는 이때 문정왕후가 독이 든 떡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왕이 음식을 안 먹으니까 대비가 걱정하는 척하면서 먹어야 된다 하며 준 떡이 줬는데 원래는 안 먹을 텐데 대비가 준 떡이니까 안 먹을 수 없어서 먹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독이 든 떡이었다는 거죠. 여인천하에서는 정난정이 그 떡을 주고, 그리고 옥중화에서도 지금 계속 부각되는 게 문정왕후가 인종을 독살했다는 얘기를 아마 지난번에 얘기를 하면서 이게 알려졌거든요. 이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정말로 갑자기 이렇게 몸이 더 쇠약해지면서 인종이
결국 마지막 시간을 보내게 되죠. 신하들이 너무 걱정이 돼갖고 막 들어옵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 인종도 병을 치료할 의사가 별로 없었어요. 약을 막 거부하고 삶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어요. 어머니가 나를 너무 죽이려고 하니까 정말 죽어버린 거 아닌가 할 정도로. 그래서 대신들이 오면 잘 안 만나줬는데 만나야 될 때는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의관을 다 철저하게 입은 다음에 신하를 만났어요. 흐트러진 모습으로 사실 너무 아프면 만나도 되거든요. 근데 신하들을 만날 때는 안 만나면 안 만나지만 만날 때는 그 죽어가는 몸을 이끌고 의관을 다 정지한 다음에 만나는, 그러니까 정말 철저한 유교 사회에서 아주 이상적인 군주의 모습을 많이 본 거죠. 신하들이 그 모습을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한 사건이 뭐냐면 자기 아버지 때 아버지의 잘못을 생각하고 있어요. 아버지 때 일으켰던 기묘사와 조관조 같은 대선비들을 죽인 사건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신원을 회복시켜줘요. 그러니까 이후에 그 살인들은 인종을 되게 높이 평가해요. 되게 평가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묘사화 때 죽은 사람들을 신원 복권해 주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되게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유언이 내 보위를 동생 경원대운에게 전이한다는 말을 남기고 1545년 7월 1일 재위 9개월 만에 승하하시죠. 겨우 31살의 나이였어요. 너무 아까운 나이인 거죠. 그러니까 왕이 됐을 때 31살인 거잖아요. 30살, 31살. 되게 좋은 나이예요, 이제 정말로. 누구한테 막 휘둘리지 않고 정치할 수 있는 나이라고요. 그러면 경원대원군이 19년 어리니까 경원대원군 지금 몇 살이에요? 한 12살쯤 됐겠죠. 그럼 당연히 누가 정치를 할까요? 그게 어머니가 하는 거예요, 문정왕후가. 명종은 왕으로 굉장히 오래 있었어요. 보위를 22년. 그런데 20년을 문정왕후가 통치했어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문정왕후 죽고 명종이 통치한 건 2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명종은 굉장히 오랫동안 왕이 있었지만 조선 역사에서 사실은 존재감이 거의 없는 왕이에요. 인종이 죽은 날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은 이렇게 사관이 논평을 썼습니다. 사신은 논한다. 승하하시던 날에 도하의 유생이 각각 소식을 듣고 선우하여 거라에 달려와서 통곡하는 것이 밤이 되어도 끊이지 않고 미천한 지아비와 지 어미까지도 거리를 메우고 길을 메워 누구나 다 가슴을 치고 슬퍼하였다. 대행왕이 홍서에 임박하여 기절하였다가 되살아난 것이 두어 번인데 민간에게 듣고는 거라에서 골목까지 어른 아이 없이 모두 손을 모아 하늘에 빌었다. 이날에 이르러 유생이 또 거래에서 곡하여 다들 그 슬픔을 다하였다. 아, 허다한 유생이 어찌 죄다 군자다운 사람이었겠으며 미천한 지아비와 지어머니도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한 것이겠는가. 즉위한지 한 해가 못 되었는데 인심이 이러하니 덕이 사람을 감동시키기 쉽고 사람에게 깊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왕이 된 지 1년도 안 됐는데 그 덕이 이미 알려져 가지고 미천한 사람들이 이건 유생이건 이미 그걸 다 알고 이렇게 슬퍼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신의 논평이에요. 마지막 옥류의 큰 오빠가 될 인종은 이 죽음이 안타까운 건 인종 이후에 20년간 실세를 했던 문정왕후가 정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문정왕후 20년 하고 명종이 2년 정치하고 죽었잖아요. 나이가 34살이에요. 34살. 인종이 정치에 1년 못하고 죽었을 때가 31살인데 22년 왕에 있던 명종이 죽었을 때가 34살이라고요. 그 22년을 인종이 통치했다면 조선의 역사가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는 거죠. 어떻게 바뀌었을지 이런 덕을 가지고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옥중화에서 지금 옥녀의 아버지를 둘러싼 이야기들이 많아서, 그리고 인종의 독사가 관련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인종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팟빵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